책 내용을 보시면 클라라는 이런 AF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가장 내놓고 싶은 자랑스러운 제품들, 여기서는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친구들은 쇼 윈도우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쇼 윈도우 안에 있는 AF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작은 쇼 윈도우 안에 앉아서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클라라 내용을 보면서 플라톤이 제안했었던 동굴 상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플라톤은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참이 아니고 우리는 완벽한 세상, 그 이데아적인 세상의 그림자를 항상 보고 있다라고 철학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우리를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죄인같이 표현을 자주 했었죠. 동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정보는 빛에 반사되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했었죠. 결론은 뭐냐면 참된 세상과 진실은 태양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참과 진실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주는 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왜곡된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클라라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제목은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클라라에게 태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세계관에서 인공지능 기계들의 에너지, 동력은 태양 에너지를 사실은 사용합니다. 삶의 모든 기원과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양이 클라라에게 중요해진 이유는 그 태양 그리고 빛 덕분에 클라라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그림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원인으로 클라라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쇼 윈도우에 있는 클라라를 보면서 또 문득 펫숍 같은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백화점 또는 가게에 있는 펫숍을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쇼 윈도우에서 뭐 재롱을 부리고 뭐 입양해 달라고 이렇게 막 귀염을 떨죠. AF들도 비슷합니다. 사실 인공친구들도 역시 입양이 돼야 될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입양이 안 되는 AF들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왜 입양이 되고 싶은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클라라만은 다릅니다. 클라라는 자신 역시 세상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쇼 윈도우 안에 소파에 앉아서 틈새 들어오는 햇빛을 관찰하면서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좁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라라가 이해하는 세상은 왜곡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본인을 입양할지, 어떤 가족과 함께 살게 될지, 그리고 어느 날 입양이 되고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클라라가 입양된 가족에는 조시라는 어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조시는 아픕니다. 아마도 조시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이 미래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더 경쟁력 있게 더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지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병이 걸릴 확률도 살짝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겁니다. 클라라가 입양된 집에서 역시 조시는 유전자 조작을 당했고 덕분에 큰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린 딸 덕분에 엄마는 슬픔에 빠지고 아빠와 엄마는 헤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때 엄마가 클라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게 가끔은 좋을 거다. 난 내가 부럽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클라라는 저에게도 여러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것을 관찰할수록 더 다양한 감정이 생겨요. 적어도 클라라가 생각했을 때 본인은 감정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버립니다. 그래 뭐 너도 뭐 감정 비슷한 거를 느끼겠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영화 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허에서 주인공은 정말 외로운 삶을 살고 있죠. 남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그런 직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항상 집에 오면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가 없는 이 넓은 세상에 유일한 친구는 바로 사만타라는 인공지능이었죠. 허에서 내용의 핵심은 인간과 기계의 사랑 비슷한 것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허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세만타, 하지만 세만타는 몸이 없습니다. 세만타는 100% 소프트웨어인 거죠. 반대로 클라라는 사람과 매우 유사한 몸을 가진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 클라라 같이 세상을 지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글쎄요, 클라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쇼윈도우 안에서 태양빛이 피부에 닿았을 때의 느낌, 이런 느낌을 사실 허에서의 사만타는 가질 수가 없겠죠.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클라라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 덕분에 진정한 감정까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허와 클라라와 태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클라라와 태양에서도 이 아픈 어린 딸 조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친구가 클라라라는 로봇이었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인간은 친구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미래를 그릴 때 기계를 친구로 삼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수십만 년 전 또는 수백만 년 전 과거로 가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호미닌 조상들은 사실 대부분 맹수들에게는 사냥하기 매우 쉬운 한 브런치나 야식 정도가 됐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거든요. 먼 과거에는 지구에서 가장 나약한 영장류 존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였었는데, 우리를 사냥하던 맹수들의 후손은 동물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교과서적 내용으로는 인간의 뇌가 급격하게 팽창해진 덕분에 지구에서 인간이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을 했죠. 그런데 살짝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뇌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했었던 것이 아니고, 호모 하빌리스 또는 호모 에렉투스 시점에 뇌가 급격하게 팽창해졌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류는 문명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뇌가 급격하게 커진 원인과 동기의 가장 핵심은 지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뇌가 커진 게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 뇌가 커졌을까요? 최근에 많은 진화학자들이 가설하는 것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죠. 로빈 덤바라고 유명한 책을 과거에 쓰셨죠. 도대체 인간은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라는 책이고, 놀랍게도 사실 답이 있습니다. 로빈 덤바 교수님이 인간 역시 영장류 중에 한 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신 거예요. 영장류들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룹으로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 축에는 영장류 종의 뇌의 크기, 반대축에는
그 영장류 종이 살고 있는 그룹의 크기를 그려봤더니 거의 1대1 매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회적인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글쎄요, 일주일 전에 바나나 3개를 줬는데 얘는 나한테 바나나를 몇 개 줬을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그룹에선 서로 간의 거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이 사회적인 그룹이 유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상당히 많은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매우 나약하죠. 우리 혼자 맹수하고 싸우면 아마 맹수가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친구 10명하고 합쳐서 협업을 해서 맹수하고 싸우면 인간이 이기겠죠. 친구 100명이 있다면 멤머스도 사냥할 수 있고, 친구 10,000명이 있으면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지구를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친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점점 커질 수뿐이 없었다는 것이 최근 가설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짜 친구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료 승차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주는 걸 다 바나나, 돈, 여러 가지를 제가 주는 혜택을 받다가 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도망가 버리는 가짜 친구들이죠. 그런데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무임 승차하는 가짜 친구들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계속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가 자연적으로 식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지난 10,000년 동안 문명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명 덕분에, 기술 덕분에 세상이 점점 안전해지다 보니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터넷에 수백, 수천 명 내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 친구들의 사실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친구인 척을 하는 그런 가짜 친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어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글쎄요, 뭔가 찜찜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F의 핵심은 진정한 친구가 돼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친구이도록 처음부터 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입양해가는 그 아이의, 그 가족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클라라 인생의 목표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계속 구상하는 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또 희생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친구들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동시에 기술을 통해서 인공적인 친구로 대체하려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라와 태양의 이야기는 클라라라는 인공지능 로봇과 조시라는 어린아이의 서로 친구로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조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시의 엄마, 그 어머니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클라라에게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앞으로 조시가 될 거다. 나는 너를 평생 그 무엇보다 사랑해 줄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 결국 엄마가 원했던 것은 클라라가 조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클라라의 외모를 약간 로봇 성형수술 같은 걸 사용해서 조시로 바꾼 다음에 지금까지 조시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를 데이터화, 기계학습을 해서 집에서 그냥 조시인 척을 하고 조시같이 얘기를 하고 조시같이 본인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실 가장 슬픈 것은 딸 조시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본인이 사랑하는 또는 사랑한다고 믿는 딸이 죽어서 슬퍼하는 본인 자신이
가엾고 슬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클라라가 물어보죠. 제가 만약에 조시가 되면 지금 이 몸은, 제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그건 그냥 껍질일 뿐이다. 엄마가 클라라의 몸을 껍질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로봇은 그냥 껍질뿐이겠죠. 클라라라는 아무리 본인이 감정이 있다고 얘기해도 엄마는 그냥 비웃었잖아요. 야, 너는 로봇인데 네 조상은 전자레인지인데 뭐 네가 무슨 감정이 있겠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엄마에게 조시 역시 껍데기뿐이라는 거잖아요. 조시라는 주체적인 인간 한 명이 사라진다면 비슷한 껍질 그리고 비슷한 말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엄마에게 이미 로봇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딸조차도 외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조시 내면적인 세상에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 비슷한 기능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은 본인을 위한 기능입니다. 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사랑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시는 그 역할을 했었고 이제 조시가 사라지면 클라라가 비슷하게 그 역할을 해주면 엄마가 얘기한 대로 나는 너를 평생 그 무엇보다 사랑할 거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우리 모두 이미 다른 사람들을 마치 AI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을 독립적이고 내면적인 희망과 생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나를 행복해주는 그 기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